결혼 35주년을 맞아 남편 정호가 부산 여행을 제안했을 때 나는 잠시 웃어 보였다. 오래된 부부 사이에 이런 이벤트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지만 겉으로는 기뻐하는 척했다. 사실 나는 이미 6개월 전부터 그의 배신을 다 알고 있었다. 겉으로는 가족을 챙기는 남편이었지만 속으로는 며느리 설인과 은밀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으니까. 아들 태준만 모른 채 순박한 얼굴로 웃고 있는 것이 더 가슴 아팠다. 하지만 이번 여행은 나에게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끝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마지막 무대였다. 차 안에서 정호는 흥에 겨워 선영아, 우리가 벌써 35년을 같이 살았네. 이번 여행은 특별히 준비했어. 라며 허세를 부렸다. 나는 창밖만 바라보며 대답을 아꼈다. 옆자리에 앉은 며느리 설이는 얌전한 미소로 어머니 바닷가 보시면 좋아하시겠네요. 라고 말했다. 참 연기를 잘하는 아이였다. 시집 와서는 효부 행세를 하며 살갑게 굴더니 결국 시아버지와 손을 잡고 내 등을 찌른 것이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모두들 들뜬 표정이었다. 해운대 바다를 내려다보는 스위트룸은 탁 트인 전망을 자랑했다. 아들 태준이 사진기를 꺼내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찍으세요. 라며 나를 불렀다.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남편 옆에 섰지만 셔터가 눌리는 순간 마음은 이미 얼어붙어 있었다. 이 가족 사진이 사실상 마지막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여행 이틀째 감천문화마을을 걷던 중에도 정호와 설인 사이의 눈빛이 자꾸만 거슬렸다. 둘만 아는 듯한 짧은 미소와 은근한 대화. 태주는 모른 채 사진 찍기에 바빴다. 나는 모르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치를 떨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을 때 결정적인 장면을 듣고 말았다. 소파 뒤에서 나는 숨을 죽였다. 조금만 더 기다려. 회사도 정리되면 우리 둘이 새로 시작하자. 정호의 목소리였다. 태준 씨는 어떻게 해요? 설인이 걱정스럽게 묻자 정호가 낮게 웃었다.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지. 선영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 서류 내밀면 그냥 도장 찍을 거야. 나는 몸이 굳어버렸다. 회사도 가정도 아들도 모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믿는 그 오만한 목소리. 그러나 웃음이 났다. 법대를 졸업하고 평생 서류와 계약서를 만지며 살아온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할 것 같았을까? 대한무역의 지분 80%는 이미 내 명의로 되어 있었고 지난 수개월간 변호사 강문석과 탐정 김다소를 통해 불륜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둔 상태였다. 그들은 이제 내 손바닥 위에 있었다. 여행 마지막 날 광안대교 야경 아래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다. 네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지만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이 가족은 끝이다.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나는 곧장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접수했다.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 서류에는 정호의 불륜 증거 사진, 카드 내역, 호텔 출입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접수 창구 직원은 재산 목록을 보고 놀란 듯 물었다. 부인, 이게 다 선영 씨 명에 맞으세요? 나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호 명의로 된 재산은 거의 없었고 회사와 주요 부동산은 모두 내 이름이었다. 법원 직원은 다시 서류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정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선영아, 이게 뭐야? 이혼 통지서라니? 받았구나. 이제 알 때도 됐지. 미쳤어? 35년을 어떻게 이렇게 버리려고 해? 35년 동안 속으며 살았던 내가 더 미쳤지.
전화기 너머로 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냉정하게 끊었다. 이제는 감정에 휘둘릴 이유가 없었다. 아들 태준에게는 따로 불러 진실을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듯 멍한 표정이었지만 내가 건넨 사진과 증거들을 보자 무너져 내렸다. 호텔로 들어가는 정호와 설인의 모습, 주고받은 메시지들. 태주는 결국 눈물을 터뜨리며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유진이를 잘못 봤어요. 나는 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잘못한 건 너 아니야. 어른들이 죄를 지은 거지. 정호와 설이는 필사적으로 발버둥쳤다. 설이는 눈물로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지만 태주는 단호했다. 짐 싸.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결국 설이는 짐을 챙겨 집을 나갔다. 정호도 회사에서 쫓겨났다. 대한무역 직원들 앞에서 나는 법적 소유주임을 선언했고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교체가 이루어졌다. 정호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며 소리쳤지만 이미 아무 힘도 없었다. 보안요원 전 사장님 출입을 금지하세요. 내가 지시하자 직원들은 박수까지 쳤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느낀 해방감이었다. 회사 경영은 생각보다 더 복잡했지만 나는 자신이 있었다. 오랫동안 뒤에서 서류와 회계를 관리해온 경험이 있었고 변호사 친구와 전문가들의 조언도 받았다. 매출은 점점 늘었고 직원들은 내 방식에 호응했다. 무엇보다 사람을 소모품처럼 쓰던 정호와 달리 나는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수고를 인정했다. 성과급을 챙겨주자 직원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다. 아들 태준도 결국 회사를 돕기로 했다.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영업부에 들어와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빠르게 적응했다. 어느 날은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건설업이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그의 눈빛에서 다시 살아난 의욕을 볼 수 있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안도했다. 반면 정호는 점점 몰락해갔다. 회사를 잃고 돈줄이 끊기자 결국 고시원 신세로 전락했다. 몇 번이고 전화를 걸어와 미경아, 제발 일할 자리 하나만 마련해줘. 라고 사정했지만 나는 단호히 거절했다. 그건 당신 문제야. 35년 동안 참았던 분노가 이제야 제자리를 찾고 있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다. 1년 후 태주는 새로운 인연을 만났다. 봉사활동에서 알게 된 초등학교 교사 은주였다. 따뜻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나는 그녀를 마음 깊이 받아들였다. 결혼식 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복해 주었고 나는 짧게 인사했다. 때로는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눈물이 터져 나오려 했지만 나는 꾹 참았다. 그리고 몇 년 뒤 손주가 태어났다. 작은 생명을 품에 안았을 때 나는 속으로 이름을 떠올렸다. 희망이, 우리 가족의 새로운 희망. 아이는 까르르 웃으며 내 품에 안겼고 나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느꼈다. 정호는 결국 간경화로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에는 몇 명 오지 않았다. 나는 마지막으로 그의 얼굴을 보며 속으로 말했다. 너를 잃고 나서야 깨달았다고 했지만 사실은 내가 나를 찾은 거야.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이미 다 흘려버렸으니까. 지금은 내 나이 68. 대한무역 사장실 벽에는 수많은 상패와 성과들이 걸려 있다. 점심 무렵 2살이 된 손자 희망이가 사무실로 뛰어와 내게 그림을 내밀었다. 할머니, 가족. 그림 속에는 나와 아들, 며느리 은주, 그리고 희망이가 함께 그려져 있었다. 나는 웃으며 아이를 안아 올렸다. 그래, 우리 가족. 이제 나는 화낼 힘도 웃을 힘도 사랑할 힘도 있다.
무엇보다 새로운 꿈을 꿀 힘이 있다. 35년의 속박을 끊어낸 지금 나는 비로소 진짜 나 자신을 되찾았다.